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오전에 이더리움이 또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구간들, 이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슈와 명분이 붙어야지만 이더리움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세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연기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연기금의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크게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어땠나요? 이 박스권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시기가 이 7월달이가 바로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돌파가 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현재 월봉상 흐름으로 봐도 어떻나요? 자, 이전에도 계속해서 몇 차례 부딪혔던 이 박스권 상단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강력한 호재와 명분이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번 주에 있을 이 CPI가 이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략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급등하다 보니까 포모를 느끼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김프 자체가 역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고 알트 불장이 생기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김프라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과거 2021년도에도 비트코인이 글로벌보다, 한국의 비트코인이 글로벌보다 5% 비싸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불장이 오게 되면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많게는 20% 이상도 붙게 돼요. 몇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20% 이상도 개별적으로 알트에는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알트 불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김프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때입니다. 해외 가격 대비 현재 싸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불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시면 과거 불장 때 한 달 반 내내 조정 없이 크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확연하게 조정이 한 번씩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8월달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 자,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코인들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른 영상들 찾아보시면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까지 당장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영상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악재라는 것은요,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정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 특히나 아직까지 어떠한 코인도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부터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내일 있을 CPI 말고요, 이 다음 주 21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FOMC 회의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잭슨홀 미팅은 이제 앞으로 전 세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FOMC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올 부분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금리 인하 자체가 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9월 17일에 88%, 자, 얼마 전에 제가 9월 17일 날 90% 이상의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죠. 두 번째, 경기가 너무나도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금리대로 돌려놓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침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물가가 안정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돼서 앞으로, 아니면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금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후자에 해당되는 쪽이 좋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자, 보시면 고용 보고서
진짜 경기 침체 신호라면, 그쵸? 그리고 보시다시피 미국의 고용지표 충격, 고용 자체가 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에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간에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 더디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침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보시게 되시면 실제치가 48,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이 현재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침체로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추가적으로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시면 실제치가 이번에 예상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낮게 나온 수치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라면 결국 9월 달에도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자체도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고용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 자체, 고용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침체 신호로 여겨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침체가 돼서.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자라는 금리 인하. 그러면 이게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통화 정책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만 나오냐? 아니죠. 언제 나올 수 있어요? 미국의 CPI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우리가 미국의 CPI를 먼저 알아보게 되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핸드폰을 샀습니다. 뭐 어쩌르르 해서 너무나도 좋게 나와서 샀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드나요? 소비자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이게 어디서 만들어져 나와요? 바로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먼저 물가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생산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생산자한테 먼저 물가가 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자로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CPI는 자, 결국 이 저번 달에 나왔던 PPI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달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자, 실제치가 어떻게 됐죠? 예상치에 비해서 좋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발표하게 될 CPI가 좋게 나올까요? 안 좋게 나올까요? 좋게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내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더리움 급등한다. 이더리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CPI 때문에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자, 60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일에 나왔던 이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를 우리가 좋게 나와야지만 그 다음 달에 나왔던 CPI도 좋게 나와줄 수가 있겠죠. 자, 왜 이런 금리 인하에 있어서 왜 물가가 중요할까요? 이제까지 관세 때문에 시장이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고, 이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유는 바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올리고 부과를 했던 부분들이어서 이 CPI가 이 다음 달에 미칠 CPI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14일에 발표된 PPI 자체가 좋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CPI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때가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코인들 있죠. 자, 이런 코인들 제가 매도 사인 잡아 드릴 건데, 제가 CPI 발표된 이후에 시장 흐름 보면서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의 목표가는 다시 다 잡아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죠? 시장 흐름은 매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코인 추천드린 것들을 저희 구독자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물론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넘어가셨을 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수익 잘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1인치 네트워크, 그리고 아비트럼 지금 다 수익이 몇 프로죠? 20%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나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잘 하시면 되세요. 물론 당연히 고점 잡는 것도 잘 하시겠죠. 어디까지 움직일지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시장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 방에서 매도 사인도 같이 목표가 설정해서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PI 발표 이후 전후로 해서 시장 흐름 보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 입장, 자,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저희 구독자방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추천드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코인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코인들은 아마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유 종목 진단란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 진단방을 이렇게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면 보유 종목 진단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랑 하시면서 또 몇 년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시면 이분도 이번에 아비트럼으로도 꽤나 많은 수익을 보셨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수익을 보셨어요. 다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코인들이잖아요. 목표치는 제가 이렇게 저희 구독자 방에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목표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서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시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 알아요. 근데 어려워하시고 매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자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면서 힘드시고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더리움으로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자 링크 받으실 연락처, 자, 이렇게 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 절대로 드리지 않고요. 저는 또 많은 분들이랑 같이 채팅으로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화를 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팅 위주로 해드리고 있다는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어디서 우리가 또 내려오면 잡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예시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현재 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비트럼으로 한번 보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밑에 바닥 구간에서부터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였냐면 이 고래들의 단가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떨어지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더 움직일 때 우리가 대응을 할 건데, 일단은 밑에 바닥 구간의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있죠. 이 구간이 바로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떨어지는 시점에서 고래 단가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가를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올라와 줬을 때 매도가 잡아 드리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매수가를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 600만 원대만 진입을 해도 아비트럼이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시점이에요. 결코 지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안 좋게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시장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수익을 보기가 힘듭니다. 결국 시장이 떠먹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코인들 많이 매수하고 좋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우선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댓글로 다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면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